연구반은 퀴즈를 매주 합니다. 엎어놓고 해요? 아니면은 사전에 알려줘요? 예, 엎어놓고 합니다. 예. 적중률은 높아요? 낮아요? 적중률 굉장히 높습니다. 연구반하고 라이브반은 차별이 있냐 없냐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원거리에 계신 분들은 연구반 라이브도 좋아요. 근데 왔다 갔다는 안 됩니다. 법인이 틀리기 때문에. 선택은 하나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교시. 4교시에 보시면 전력 계통 내 에너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전력시장 선진화 및 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기술사에 저런 문제를 내면 어떻게 하냐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술사는 저런 문제 공부하면 안 되나요? 예, 기술사가 저런 거 공부 안 하면 뭘 공부해요? 여러분 기술사가 벤치 드라이버 들고 현장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아니면 기술사들은 입만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술사는 여러분 제가 너무 과격적으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술사는 여러분들 머리로 하는 거예요, 머리. 예. 여러분들이 정책이나 이런 게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술사는 현장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것까지 시험 문제 내느냐?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자료를 평소에도 많이 보지만 저희 회사에서 경영평가나 이런 거 자료를 많이 보는데 이런 자료 보면 이 종목 중에 발송 배전이 진짜 좋은 자격이다. 저는 이런 걸 새삼 느껴요. 예.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봐보세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읽으실 때 이렇게 보고 바로 현장에서 이렇게 답을 찾으려면 여러분 이거 짜증 엄청나게 나죠. 근데 시험장에서 보통 여러분 한 교실에 몇 사람씩 들어갑니까? 다른 종목 포함해서 많이 들어가야지 한 20명?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올 발송 배전만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막 섞여 있지 않아요? 조금씩? 막 섞여 있어요. 거기 보면은 무슨 기술사 무슨 게 섞여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앉았어.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이게 보이는데 발송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스타트를 해서 다다다다 쓰기 시작한다 해서 여러분 거기 현장에서 같이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날뛸 때 같이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똑같이 말려요. 천천히 써도 된단 말이에요. 이 여러분들 1교시만 바쁘지 사실 2, 3, 4교시는 뭐예요? 천천히 해도 여러분들 왜 이 답안지의 14페이지를 이걸 오버하냐고요. 출제자는 공단은 이거 14페이지만 쓰라라고 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오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그렇게 많이 쓰려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이렇게 딱딱 던져주는데 우리가 엄청나게 오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4페이지가 부족하고 3페이지, 4페이지를 누가 그렇게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쓴다고 해서 왜 여러분들이 같이 그냥 오왕좌왕 쓰기 시작하냐고. 다시 한번 읽어봐야죠. 재생에너지 입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입찰은 과거에는 재생에너지 입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재생에너지를 입찰 제도라는 거 시험 문제를 내지? 이게 여러분들 뭐 때문에 그러냐면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출력 제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출력 제약은 누가 하죠? 특히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육지고 여기가 제주도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주도하고 육지하고 전기 이렇게 주고받고 하겠다고 처음에는 이렇게 다 설계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상 잘 안 하죠. 뭐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데 제주도는 청정이니까 여기 발전소 짓는 것보다는 신재생을 많이 하자. 그래서 바다에다가 이렇게 기둥 세워서 여기다가 이렇게 풍력 발전기 좀 설치하자. 그래서 전기 가져오자. 이거죠. 근데 여기에서 쓰는 에너지보다 얘가 내는 게 더 많아.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 그만 내세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돈 받냐고요. 이거 다 투자비 설치해놓고 하루라도 전기 안 돌리면 돈이 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니네가
내일 얼마 정도 에너지를 낼 수 있냐. 니네도 일반 발전처럼 입찰에 참여해라. 이게 바로 출력 제약을 회피한다는 개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육지에 보세요. 육지에 여기도 아마 계실 텐데 여러분 시골에 본인 땅 많죠? 버섯, 농장, 지붕만 있으면 태양광 언제 안 얹어요? 태양광 얹죠? 난리예요. 강원도 태양광 엄청나게 올립니다. 장선생님, 화천 이쪽 되게 많아요. 예. 김화 장난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저번 주에 김화 쪽에 출장 갔다 왔는데 거기 태양광 검토를 갔다 왔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예. 다 올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일시에 발전을 해버리면 일시에 발전하면 뭐가 생기냐? 더커브 현상 이런 거 학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숨어있는 발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을 다 이렇게 끄집어 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얘들을 VPP. 예. 여러분 VPP 들어보셨죠? PPA. 이거 다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끄집어 내려고 하는 게 신재생 입찰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재밌는 거는 앞에다가 신재생 이 말에서 신자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우리 여러분 보통 여기 쓰죠? 신재생이란 말 이렇게 써요? 재생이란 말을 써요? 신재생 이렇게 쓰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신자를 안 썼어요. 왜 안 쓰느냐? 신에너지는 급증과 들쭉날쭉이 거의 없어요. 왜 그렇죠? 신에너지, 대표적으로 연료 전지, 수소, IGCC. 여러분, 얘네들이 급증하고 급감하고 하나요? 안 해요. 얘들은 여러분 거의 일정하게 움직이죠? 자, 그러면 이제 재생에너지, 태양광, 들쭉날쭉하죠? 풍력, 들쭉날쭉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변동성이 커요, 작아요? 커요. 얘네들은 예측할 수 있어, 없어요? 예측할 수 있지. 얘네들은 예측이 불가하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의 여러분 신문 이거 다 보시면 아시지만 햇빛 소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햇빛 소득. 햇빛 소득은 누가 하는 거예요? 햇빛 소득.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 문중 땅도 있고 그 다음에 농사 짓기 힘드니까 그냥 밭이나 이런 데를 묵히는 것보다는 태양광 이렇게 좀 얹어놓고 동네 이장님이 이거 다 받아서 한꺼번에 KPX하고 거래 계약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근데 이 사람들도 혼자 KPX하고 예를 듭니다. KPX하고 이렇게 묶으면 혼자 하기가 어려우니까 협동조합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분산형 전원의 연계 기준에서 과거에 100kW를 우리가 적용을 했는데 이 기준을 바꿔서 90까지도 이제를 더 확대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선 접속 후 제어란 말이 있어요. 그죠? 그게 바로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제 여러분 이게 말이 금방 이해되죠? 전력 계통 내 신에너지는 필요 없죠? 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급증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만만한 게 재생에너지,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재생에너지 8가지 있다고 치고, 자, 첫 번째 뭘 줄여보세요? 8가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그 다음에요. 나중에 한꺼번에 다 정리하세요. 예, 지금 아직 종류가 아직 정리가 안 됐어. 예, 8가지 꼭 해야 돼요. 태양광, 태양열, 수력, 풍력, 폐기물, 해양, 다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이렇게 입찰 제도가 있으니까 정의, 기대효과, 도입 배경, 한계점. 급증한다. 그럼 태양광의 예시나 풍력의 예시를 들어서 얘네들이 급증할 때
여러분 급증할 때 얘네들을 급증이 되면 그 전기를 그대로 사오면 되죠. 그러면 원래는 이거를 입찰을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급증하면 얘들을 카트시킨단 말이에요. 그냥 잘라라. 예, 그런데 급증해도 되는 대로 다 사줄게. 얘가 바로 뭐예요? 입찰에 참여시켜서 다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런 용어도 많이 들어봐요. 마이너스 S&P라고도 아마 들어보실 거예요. 예. 우리 S&P를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개통환경 가격이죠? 예. 그런데 얘네들이 급증하면 S&P가 다시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똑같아요. 요즘에 여러분들 주식을 보면 9시 전에 열리는 주식시장을 뭐라고 그래요? 김태우 선생님. 프리마켓이라고 하지 않나요? 예. 그 다음에 정규장이 있고, 3시 20분에 정규장이 끝나면, 예. 그 다음 장이 뭐예요? 예. 애프터 마켓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정규장 때 플러스 10만 원에 장이 마감됐어요. 근데 애프터 때 다시 걔가 꼬꾸라져가지고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결국은 거래 가격이 뭐냐면 역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런 개념하고 비슷해요. 예. 김 대표 이번에 원자력 해체 잘 하셨겠네, 그죠? 전문가.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 그 손을 놓은 지가 오래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급증.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좀 잡아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라는 것도 조금 일부러 읽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입찰 제도를 왜 하느냐, 이거 정의를 이렇게 여러분 정의 목적이니까 이거 다 써보라는 거잖아요. 정의 써보고 목적 써보고 도입 배경을 왜 하느냐. 도입 배경에 보면 이게 여러분 다 이거 조벌만 쓰면 돼요. 예, 전력망 안정화, 시범 운영, 능동적 자원 전환, RPA 제도의 한계, 뭐 이런 말이 어려워요? 다 들어봤던 거죠? 예, 이런 걸 다 이렇게 쓰라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을 이렇게 적용한다. 여러분 이게 마치 뭐가 아주 유사하냐면 여러분 혹시 PSS 이거 들어보셨죠? PSS가 뭐예요? 개통 안정화 장치죠. 그러면 이거잖아요. 니네가 이 발전 시장에 나오는 발전기가 있는데 그 발전기가 이거면 또는 이런 조건이 별도로 또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석해 안 해요. 그럼 이거는 언제 적용하는 거죠? 300MVA는 그렇죠. 발전기 용량이 일단 300으로 잡는 거잖아요. 근데 500이라고 더 강조할 때는 그죠. 복합이라는 말을 또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PSS를 부과해야 된다. 이 장치를 넣어야 된다. 그럼 이 장치가 없으면 이 정도 사이즈에서는 개통에 연계를 시킬 때 제약을 걸어요, 안 걸어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장치를 하면 결국은 뭐예요? 통과해 주겠다. 이 말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개념에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으면 요 문제를 안 잡아도 4교시 때 쓸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사실. 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오늘 또 기왕 이렇게 오셨으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 문제는 매 시험마다 나와요. 항상 어떤 방향이 됐던 신재생 에너지 문제는. 그러니까 46페이지에 거기 밑에 보면 더 커브 그림 보이시죠? 그 더 커브 그림도 그냥 오리 모양 같은 거를 생긴 둥 마는 둥 그렇게 그래서 더 커브 해석이 안 되고요. 예, 그런 그림도 좀 시간이 있을 때 그 더 커브 그림도 좀 이렇게 잘 봐두세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2번 문제에서는 자, 우리 풍력 발전 시스템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 발전기인 PMSG하고 DFIG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그 답안지 한번 이렇게 구경해 볼까요? 그러면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 나오면 꼭 표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장단점을 비교 설명하라는 거는 PMSG를 3개 항으로 설명했으면 DFIG도 3개 항으로 설명하라 이 뜻이에요. 꼭 이렇게 좌우표 만들어서 설명하지 말고요. 그러면
48페이지에 내용에 보면 이 PMSG 설명해놨고, 그 다음에 넘기면 DFIG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거 봐보세요. 우리 PMSG에서 이 뒤에 있는 SG는 동기 발전기라는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DFIG는 얘는 유도형 발전기예요. 그러면 유도 발전기하고 여러분들이 동기 발전기 요것만 요렇게 놓고 보면 유도 발전기하고 동기 발전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학습할 때 동기 발전기는 여자 시스템이 있는 게 동기 발전기죠. 예, 유도 발전기는 여자 시스템이 없어도 된다. 단 이렇게 꼭 하죠. 유도 발전기가 되려면 이게 다른 계통이 있다라고 치고 얘가 유도 발전기라고 칠게요. 이렇게. 그럼 유도 발전기 있는데 이 계통에다가 이렇게 연계를 시켜요. 그럼 이렇게 연계시키면 이 발전기는 여기 계통에 전압 V가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동기 속도 이상으로 돌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를 여기다 실을 수 있어요. 대신 이 V가 꼭 걸려 있어요. 이 단자에. 이게 유도 발전기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학습할 때 이 반작용할 때 다 유도 발전기 돌긋기 해석할 때 꼭 쓰는 겁니다. 돌긋기. 예, 그건 나중에 이제 연구반 오시면 친절하게 잘 안내해 드릴게요. 그러면 동기 발전기는 뭐예요? SG는. 만약에 이 동기 발전기가 이 계통에 이렇게 해서 연계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반드시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익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예. 이 여자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럼 이 여자 시스템은 뭐 하는 애들이에요? 일종의 자석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석을 역할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동기 발전기는 이 NS 자석을 얘가 여자기가 NS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NS는 누가 돌리는 거예요? 풍력 발전이면 이 날개가 지금 돌려서 얘를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DFIG는 요놈과 요놈의 관계에서 이 중간에 기어박스가 이념료가 중요하다고요. 근데 PMSG에서는 이미 얘가 여기 이렇게 걸려있기 때문에 이미 여기까지는 이렇게 전기가 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얘도 여기에 요 NS가 이렇게 더 치면 여기에 얘를 돌리는데 이미 전기가 와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돌리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뭐가 비슷하냐면, 혹시 우리 선생님 양수기 아세요? 양수기? 그 양수기 이렇게 물 퍼 올릴 때 이렇게 양수기가 물 부어줘요? 안 부어줘요? 물 부어주죠? 물 안 부어주면 이렇게 물 이렇게 빨아 올릴 때 못 빨아 올리잖아요. 그럼 물을 왜 부어주는 거예요? 아, 물론 이게 여러분 기숙사 시험은 아니에요. 문제는 아닌데, 혹시 여러분 양수기 보면 그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우물에서 물 이렇게 퍼 올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집수정에 있는 그 수중 펌프 말고요. 수중 펌프는 아예 집수정 밑에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퍼 올리면 되는데, 우물 속에 있는 한 3m, 4m 지하에서 물을 이렇게 퍼 올리잖아요. 빨아 올리죠. 그 양수기가 이것도 그림을 그려야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여기가 이렇게 지표예요. 그러면 우물이 이렇게 샘을 팠죠? 그럼 여기에 물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펌프가 있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모터를 달아서 이 모터가 회전해야 해서 이 펌프를 이렇게 올리면 여기에 있는 물을 이렇게 얘 관로를 통해서 물이 이렇게 쭉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펌핑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물을 부어줘야 된다고. 물을 부어줘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물하고 요 물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물을 이렇게 퍼올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10.33이에요. 아시겠어요? 10.33 넘어가면 이거 펌핑 못 합니다. 이게 물이 끌어올라오다가 지구상에 이 물이 끌어올라오면 이 중력도 작용하기 때문에 물이 끌어올라다가 이게 물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끊어진 거 똑같아요. 그래서 못 빨아 올려요, 잘. 그래서 모터만 윙 돌고 물이 올라갔다 나왔다 올라갔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 수중에다가 아예 여기다가 펌프를 박아버리죠. 이때 이렇게 해서 전기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물을 그냥 밀어서 올려버리잖아요. 대신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전기 끄면 여기 있는 물이 다시 역으로 빨대처럼 쭉 빨아 내려가니까 체크 밸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서 올라가는 물이 역류 못하게 만들어 놓죠. 이게 그 원리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여러분 얘하고 얘를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혹시 우리 연구반에는 이번에 교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 푸셨겠지만 이렇게 돼 있는 DFIG를 어디서 유독 이 말을 많이 쓰냐면 배전 개통 연계 기준, 이때 DFIG를 유독 많이 써요. 그 다음에 PMSG는 이렇게 육지가 있다면 여기 서해안 바다에서 전기 만들어서 육지로 이렇게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얘를 여기서 또 전원을 주려고 이렇게 선로를 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는 PMSG를 주로 많이 써요. 풀스케일이라고 좀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얘는 해상 풍력에 주로 특화가 되어 있는 놈이에요. 그러면 요 문제를 요렇게 던진다는 거는 얘하고 얘는 뭐냐, 어떤 게 더 슬림하냐, 크냐, 이건 여러분들이 기어박스의 이념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기어리스라는 말을 이렇게 쓴다는 거는 우리 그 답안지에 보시면, 여러분 답안지에 PMSG 쪽에 보면 기어리스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면 기어리스는 기어박스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기어박스가 없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기어박스가 없다는 거는 여기 지워졌지만 여기 있는 에너지가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기어박스가 없는 거야. 그럼 기어박스가 있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자동차 트럭 같은 거 보면 그 앞대우, 뒷대우란 말 들어보셨어요? 대우가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속도를 저속을 고속으로 나오게 만든 거잖아요. 톱니바퀴 원리에 의해서.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기어리스는 결국 뭐냐면 직접 구동형이 된다는 의미고, 얘는 해상 연계형에 특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잡아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넘겨서 DFIG는요. 기어박스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없다고 되어 있어요? 있어요. 있다고 써야 되고, 그래서 얘는 일반 연계에 쓰는 거예요. 주로 배전이나 이런 육상에서. 그래서 49페이지에 그 DFIG라는 그림 보이세요? 그럼 DFIG라는 그림 보면 여기에 뭐부터 여러분 사실 읽어야 되냐면, 제일 오른쪽에 보면 삼상계통 이렇게 써놨죠? 그 삼상계통은 쟤들 거예요. 그죠? 쟤들 거 전기가 변압기를 통해서 우리 이쪽에 권선 유도기로 들어오죠. 걸쳐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풍력에서 기어박스를 통해서 이렇게 에너지가 들어가면 다시 그 고정자 PQ라고 써놨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보면 회전자 PQ 보이세요? 회전자 PQ하고 고정자 PQ가 무슨 뜻이냐면, 얘 전기를 받아서 동기속도 이상으로 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고정자 쪽에서 PQ가 나간다, 이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DFIG의 어떤 거냐면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 DFIG하고 PMSG는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PMSG나 DFIG란 말 중에 DFIM, 우리 양수 발전에서 또 M자를 붙여주죠. 양수에서는 전동기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저번 시험에서는 풍력 발전에 뭐가 나왔어요? 리전 1, 2, 3, 4 cut in, cut out 이런 문제 냈어요, 안 냈어요? 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3번. 여러분 3번은 변전소의 메시 접지 설계에 있어서 여기다가 언더라인 쳐놓으세요. 변전소 메시 접지 설계에 있어서.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변전소라고 했기 때문에 이 3번 문제는 여기 변전소란 이 용어를 조금 의미적으로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설명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변전소는 일반적으로 메시 접지 설계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개요적으로 얘를 풀면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메시 접지. 그럼 메시 접지 말고 다른 접지는 또 뭐가 있어요? 예, 봉 접지 방식도 있잖아요. 근데 변전소는 어떻게 한다고요? 메시로 접지한다. 메시가 뭐예요? 결국은 망 접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답안지에 보시면은 52페이지 보면 메시 도체라는 그 그림 보이세요? 예, 그게 바로 메시 접지의 예시를 이렇게 하나 든 그림이에요. 그래서 3번 문제는 이 사람이 이 스텝하고 이 터치의 의미를 등가, 회로와 수식으로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시를 든다면 결국은 우리 답안지에 보시면 1번의 예시에서 이 스텝이다 그러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그 회로도의 등가, 회로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수식도 이 스텝은 RB 플러스 ERF 이렇게 수식으로 설명을 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식으로 설명하라는 뜻은 밑에 있는 뭐까지 다 설명을 하는 게 맞냐면 로 S, I, K, R, B 이런 거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다 주석을 다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 보시면 IK는 루트 T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코펜에 의한 결과예요? 달지에 의한 결과예요? 예? 달지예요? 예, 그래서 코펜하고 달지도 예, 이렇게 구분해서 더 설명을 하셔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예시로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예, 이게 이제 접지에 대한 문제죠. 어때요?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를 이렇게 한번 자간을 이렇게 해보니까 좀 뭔가 가능성이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가능성은 말일날 발표할 때 아까 6월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6월 24일이면 상당히 이제 뭐예요? 좀 있으면 이제 7월달 되고 8월달 되니까 6월 24일날 나가면 좋은데 요때 이제 좀 잘 되셔가지고 합격이 되면 좋겠죠. 여러분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연휴가 며칠이에요? 연휴 3일인가요? 지금 아직 시험 발표도 안 나는데 하루, 둘, 셋 놀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고 5월 16일 날 공부 열심히 해서 힘들다. 여러분들 기술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합격이 됐습니다 할 때까지 힘들다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3일 동안 연휴가 있는 거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해야지 여러분 놀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우리가 앞으로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냐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그 4번 문제는 문제 읽다가 화가 나요, 안 나요? 네? 솔직히 여러분 4번 문제는 저도 이거 시험 끝나고 이렇게 문제 이렇게 학교에서 보니까 있잖아요. 야, 진짜 이거 화 나겠더라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진정한 뭐냐? 다른 사람을 확실하게 제낄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사실 누가 유리하냐면 이제 기사 공부를 끝내고 있잖아요. 기술사나 한번 해볼까 하는 친구들은 이 문제가 쉬울 수 있어요. 기사 공부하는 친구들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공부는 언제 이미 했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 학원에서 이렇게 일요일 날 그 기계나 회로 기본 강의를 했잖아요. 매주 그 2주에 한 번씩 했잖아요. 지금도 그 영상에서 볼 수 있는데 기본서 때는 거기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지금 편한 상태에서 보니까 이렇게 조금 자연스럽게 보이지 저 같아도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일단 뭐냐? 문제에서 질려요. 두 번째,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이번에 139회를 나갈까 못 나갈까 걸린 분들은 엄청나게 화나죠. 왜 이런 문제를 낼까? 낼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도체의 실효 저항, 교류, 그것도 교류라고 그랬어요. 교류.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게 다 교류의 기준이에요? 직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직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40회 시험 때는 뭐 해야 되냐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류에서는 변압기는 변압기라고 이렇게 읽어요. 직류에서는 변압기라고 읽을 때 SST라고 읽어요. 뭐라고 읽는다고요? 자, SST. SST를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반도체 변압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 문제가 시험 문제 없느냐?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V2G 이거 여러분들 지금 생소하다 아니면 많이 봤다? 많이 봤어. V1G는요? V0G 여러분 이게 지금 버전이 이렇게 되는 버전이죠? 이렇게 되는 버전이죠. AMI AMR 자, 우리는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거를 들어보셨죠? 자, 스마트 그리드는 뭐가 스마트 그리드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 그냥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뜻이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 계통에 IT를 집어넣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여러분 다 스마트 그리드잖아요. 그러면 스마트 설비가 되려면 스마트에 필요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이걸 AMI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로가 깔려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리딩으로 읽어올 수 있어야 돼요. 계량. 그래서 AMR도 필요한 게 스마트 그리드죠. 그러면 여러분 전기차를 밤에 충전하는 거를 비싸게 충전하는 게 좋아요? 쌀 때 충전하는 게 좋아요? 쌀 때 충전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대한전기학원 오늘 오시면 송파구청에다가 차를 세웠어요. 그러면 송파구청에 세우면 주차 요금이 싸요? 아니면 좀 가격이 나가요? 가격이 나갈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조금 판다고요. 팔 수 있어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럼 이렇게 충전하고 에너지를 팔려면 얘네들도 스마트에 필요한 이런 인프라의 설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왜 지금 이런 걸 하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되는 시대가 되려면 결국은 이렇게 싼 전기로 충전하고 비싸게 팔려면 싼 전기로 공급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신재생 설비예요. 왜냐하면 신재생은 특히나 재생에너지는 변동비가 없어요. 여러분 변동비라고 하는 거는 우리 화력발전에서 경제 운전할 때 변동비 플러스 고정비 이렇게 하죠. 연료비는. 그래서 우리가 변동비를 CBP라고 이거 들어보셨죠? CBP. 자,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앞으로 뭐냐면 이렇게 태양광이나 이런 걸 하면 직류의 시대가 와요. 직류의 시대. 그러면 빨리 충전하고 팔고 이렇게 하려면 고속으로 그 기능이 갖고 있는 이런 변압기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SST, 특히 MVDC 이런 문제들을 계속 물어보죠. 그러면 SST 이런 것도 이렇게 조금씩 녹여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SST라고 하는 거는 굳이 코일 같은 거 그려서 1차, 2차 이런 말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단 얘들은 조금 시험 문제하고 거리가 있다고 치고 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봐보세요. 교류 계통의 도체의 실효 저항이니까 RDC, RAC는 파이의 MR.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우리 답안지 봐보세요. 답안지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그림 그려서 이렇게 된 그림하고 여기 답안지에 보시면 이렇게 그림 그려서 이렇게 그림 돼 있는 거 보이세요? 요 그림? 그럼 여기 위쪽에 뭐라고 써놨나 봐보세요. 뭐라고 써놨어요? RDC와 RAC가 있죠? 그러면 요 문제처럼 첫 번째 항은 이 개념을 조금 알고 있냐 없냐를 물어본 게 첫 번째 항 문제예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교류에서의 실효저항 물어봤으니까 우리 답안지처럼 예, 실효저항 RDC 곱하기 KSKP 이렇게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이제 뭘 물어본 거예요? 결합 계수를 물어봤죠? 자, 변압기, 여러분 배전 변압기인데, 여러분 배전 변압기. 자, 여기서 말하는 배전 변압기는 이것도 여러분들 자 보세요. 배전 변압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변압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변압기인가요? 이거 변압기죠? 근데 이것도 변압기입니다. 이것도 변압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왼쪽도 변압기고 오른쪽도 변압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되는 변압기를 나눠져 있다. 분권 이렇게 읽어요. 단상 분권. 얘는 단상형 단권. 아시겠죠? 왼쪽은 뭐라고요? 분권. 이거는요. 단권. 그러면 요놈과 요놈의 여러분 관계에서 얘와 얘를 학습하는 거는 뮤철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뮤철. 여러분 뮤철이라는 게 뭐예요? 상호의 관계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학습하는 게 뭐예요? 네 거는 네 거, 내 거는 내 거. 이렇게 하는 걸 셀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셀프라고 쓰지 않고 그냥 L이라고 써요. L. 그러면 뮤철은 그냥 뮤철이라고 그러죠. M. 그래서 이 M을 특히 많이 쓰는 데는 누가 이 M을 많이 쓰냐면 아까 CS 유기전화 할 때도 이렇게 M자를 많이 붙이죠. 그 다음에 이 M자를 아예 이렇게 왕자처럼 크게 쓰는 M자가 있어요. 전자 유도할 때는 아예 M이라고 써요. 예. 그래서 얘는 한 번 더 가공을 하죠. 여기다가 오메가를 이렇게 곱해주면 얘는 XM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XM이라고 쓴다는 거는 이 안에 이미 오메가라고 하는 거를 다 포함시켜서 이렇게 쓸 때는 단위가 헬리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또는 미리헬리. 근데 이렇게 쓸 때는 이 단위를 뭘로 바꾼 거예요? 옴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한 거잖아요. 자, 이제 이런 관계를 가지고 그러면 자 보세요. 요놈과 요놈의 결합의 관계를 우리는 결합배수 K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얘하고 얘가 결합의 정도를 어떻게 우리는 구분하냐면 요놈과 요놈은 이 철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철심은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철심은? 여러분 자속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도체로 치면 전선처럼 요놈에서 이렇게 졸려 그러면 자속이 이렇게 나오면 이 자속 파이가 이 철심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기로해서 여기서 역기 전력에 의해서 2차의 에너지가 나오게 만든다. 이게 그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이거를 설명을 첫 번째 하라는 거잖아요. 배전 변압기니까 배전 변압기는 요렇게 가정한다면 여러분 물론 이것도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마치 승합기도 있고 강압기도 있듯이 얘 그림 그리면 이렇게 등가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는요. 얘는 1, 2차로 이렇게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 이 그림은 이렇게 평상시 여러분 그림 그릴 때 이런 그림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해석하듯이 여기서 말하는 K라는 이 결합계수 K의 이 공식을 설명을 하라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첫 번째 여러분 54페이지 볼까요? 일단 K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아요. 1차와 2차 코일 간의 결합계수.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냥 아예 1, 2차를 가지고 말을 설명하는 게 K가 맞아요. 그래서 K는 이렇다.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 범위 보세요. 가로 열고 K는 0부터 1의 범위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죠? 그리고 이때 결합계수 K는 루트 뭐예요? L1, L2분의 M.
그러면 상호 인덕턴스로 표현하게 되면 이 상호 인덕턴스 M이 그래서 K의 루트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 결합계수 K가 제로면 0이면 이 뮤추얼도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K를 나타낼 때 그러면 K에 대한 설명을 다 해야 되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 K를 설명을 하려면 K가 0.5부터 1의 범위를 촘촘한 결합, 완전한 결합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K가 0.1에서 0.5다 그러면 약간 느슨한 건데 그러면 촘촘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철심을 공유하는 누솔 자석이 거의 없는 완벽한 결합이 K가 1인 결합이고 그 다음에 느슨한 결합은 코일 사이의 거리가 조금 멀거나 철심이 없어서 누솔 자속이 많이 발생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느슨한 결합이에요. 네, 느슨한 결합.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터로 치면 요놈과 요놈이 여러분 모터에서는 우리 고정자 담부를 할 때도 이 코일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감으면 얘와 얘가 그대로 이렇게 자속이 이렇게 교환된 것처럼 될 거잖아요. 근데 요 양이 이렇게 크고 작고 하면 이 비율에 따라서 강압, 승합이 또 결정이 난다고요. 그래서 얘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K를 설명하는 뜻이고 나버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여기 줬잖아요. 자, 배전 변압기가 있는데 1차 코일과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 L은 순서대로 여러분 이게 순서대로 이 말은 요놈을 1차로 보고 요걸 2차로 그대로 놓고 해석해라 이 뜻이죠. 순서대로니까. 예, 굳이 그렇게 안 쓰겠다. 원래는 이렇게 써줘야 되죠. L1, L2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그냥 1차, 2차니까 1차, 2차로 보고 상호 인덕턴스는 이만큼인데 이때 이 두 코일 간의 결합 배수를 구한다는 건 이 K를 결합계에서 K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대로 집어넣어서 해석만 하면 되죠. 그냥 특별한 뭐 조건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어떤 거냐면 결합계수 측면에서 변압기 설계 시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보라고 했어요. 그럼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 코어를 어떻게 배치하고 권선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풀었느냐 안 풀었느냐를 이렇게 몇 분을 확인해 보니까 확실히 최근에 조금 공부한 친구들, 그 다음에 학교 졸업한 지가 아직 10년이 좀 안 된 친구들, 아니 한 20년 안 된 친구들은 이 문제를 조금 했더라고요. 자, 이게 있고 그러면 140회 때는 여러분들 어떤 거를 또 공부해야 되냐면 여러분 140회 때는 알루미늄하고 구리 TR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죠? 여러분 이번에 THDF 나왔나요? 안 나왔죠? 예, K 팩터 안 나왔죠? 예,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발전기 병렬 운전 문제는 한번 써먹었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140회 때는 변압기 병렬 운전이나 변압기 특성 문제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변압기 쪽을 틀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저희 회사에서 검토를 하나 해줄 게 있어가지고 검토를 해줬는데 이 구리하고 알루미늄 변압기 중에서 내역을 설계를 알루미늄으로 뻗어서 왔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좀 특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친구들이 나중에 조금 엎어 씌우려고 하는지 알루미늄으로 내역을 냈고 그 다음에 다른 업체는 구리로 내역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상대적으로 자기들께 좀 싸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구리의 변압기를 또 좋아하는 데는 구리로 고집하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뭐 가격이 비싸서 구리 쓰지 말고 알루미늄 써라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그 현장에서는 또 구리를 싫다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리 변압기하고 알루미늄 변압기가 요즘 이 뭔가 이 개념에서 많이 거론하니까 현장에서 여러분 참고하시고
자, 5번. 5번에, 여러분, 5번 문제를 딱 보시면, 이렇게 글로 되어 있고, 이렇게 박스 친 문제는 거의 없었죠. 근데 잘 봐보세요. 아래 기술된 대해 설명하라. 이거 박스 굳이 안 줘도 되거든요. 근데 박스를 줬어. 왜 준 거냐? 여러분, 문제 정확히 잘 읽으라는 뜻이에요. 변전소, 수용과 병렬로 접속하는데, 진상의 전류에 의해서 선로의 지상분 전류를 보상함으로써 전류의 합성치를 감소시킨다. 예, 이거 여러분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여러분 여기 1번의 원리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면 곤란합니다. 이 뜻이에요. 저 1번이 전류 가지고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전류 가지고 한번 설명해 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자, 요렇게 전류하고 전압이 있는데 우리는 이만큼을 IL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요놈과 요놈의 관계에서 요렇게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 너무 헷갈려 하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자, 요만큼 IR로 보고 이게 V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상이죠, 지금. 여러분 지상은 여기가 플러스 J 영역이기 때문에 지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교과서로 해석할 때 여러분들 이게 더 익숙하죠? 이렇게도 해석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놓고 여기에서 이만큼을 IC로 줍니다. 이거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역류를 개선한다 해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얘를 이렇게 해서 IC를 줍니다. 이 말은 여기서 이만큼 준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역률이 개선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되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이 역률의 개선의 원리를 전류 가지고 한 거예요. 전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설비 작동에 따른 보상, 과보상 이거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를 용량을 계산하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이때 이 용량을 요렇게 P나 Q나 그죠? PA나 이런 걸 이렇게 입혀서 한번 설명해 봐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요 문제를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면 55페이지, 56페이지 그런 벡터들을 보면 앞에 있는 벡터는 철저하게 전류라는 말을 쓰는 벡터죠. 그죠? 뒤에 있는 벡터는요. Q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죠. 최적 조류 계산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설명하라 이렇게 주었으니까 요 문제는 우리 답안지에 여러분 있는 내용 중에 요 아마 3번 항이 조금 해석할 때 신경 써서 읽어보면 될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6번 문제는 57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전력계통의 조류를 나타낼 때 정의에 최적 조류란 이거고 정의를 써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 다음에 확충 계획과 운용 계획을 이렇게 나눠서 좀 쓰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적화를 위한 주요 기술적 수단이니까 여러분 이게 분명히 이 분포라고 했어요. 분포. 이 분포. 그러니까 분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전기의 유무효 출력, 팩축, 그 다음에 선로를 재구성한다. 58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쓰는 분도 있을 거고 우리 거의 네모 박스처럼 평상시 설비의 운영을 통한 조류 제어, 비상시 개통 절체를 통한 조류 제어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이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가정을 하고 설명하는데 이런 답안지 폼으로 여러분들이 써 보시면 되고 140회 때는 여러분들 요거와 관련돼서 앞으로 여러분 이것도 많이 학습해야 됩니다. 지산지소 어떤 거라고요? 여러분 지산지소 너네가 만든 전기는 너네가 써.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 다음에 에너지 고속도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에너지 고속도로. 이거 여러분들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도 여러분 그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U자 형태로
에너지 고속도로 운영해야 된다. 아까 우리 재생에너지 뭐처럼요? 입찰 제도처럼 요렇게 이제 요런 이슈적인 문제들이 한번 설명해 봐라 라고 하면 요런 것들. 예. PPA. 지금 PPA도 온사이트 PPA하고 오프사이트 PPA가 있죠. PPA도 직접 PPA도 있고. 그래서 요런 내용들도 약간의 지금 현재 유형에 대한 문제들이다. 그래서 이런 거 참고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오픈 내용이고요. 예. 이번에 138회 때 보니까 39회를 보니까 확실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시험장에서 쉽다라고 할 때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는 물론 여기 이제 오후 강의 들으셔야 되니까 집에 안 가시지만 거의 쉽다 할 때는 이렇게 오픈 강의 하잖아요. 그러면 반은 나가 있습니다. 쉬우니까. 예. 근데 뚜껑 열어보면 다섯 몇 개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어렵다 하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고 해서 한번 끝까지 들어보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은 여러분들 어렵다고 해서 어렵게 공부하면 더 어렵고, 쉽다고 해서 쉽게 공부하면 앞으로 시험은 더 답안지를 못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일정한 여러분만의 고집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발 여러분 제가 장사꾼처럼 보입니까 혹시? 그래요? 제가 장사꾼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학원에 혹시나 학원 다니시잖아요. 근데 학원에 오시면 진짜 본인이 뽑아 먹을 거는 뽑아 먹을 만큼 공부 열심히 하세요. 예, 이거 학원만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합격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학원에 다니는 거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단축하려고 사실 학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 여러분 다니면 빨리 내가 단축해서 나가려고 학원을 다닌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학원에서 하자라고 하는 것들은 다 받아 먹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얘는 빨리 합격하지. 니는 니대로 떠들고 나는 나대로 하겠다 그러면은 안 돼요.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 연구반 계신 분들은 이제 이족반으로 가셔야 되고, 다음에 혹시 연구반에 오실 일 있으면 잘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공개 강의니까 좀 제가 무섭게 진행했지만 다음에는 좀 웃으면서 빨리빨리 잘 진행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